털과의 사투를 생각해야 됩니다. 미쳤어요 진짜. 말이 안 돼요. 고양이는 캣타워도 이게 왜 비싼 캣타워인지 모르고요. 옷을 입혀도 이게 왜 비싼 옷인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거보다 이제 얘들이 원하는 건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동물 영양제를 직접 연구하고 판매하는 리우펫의 임요빈입니다. 오늘은 고양이 키우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 실제 집사님을 모셨는데요. 다양한 이야기들을 제가 여쭤보고 초보 집사님들을 위한 질문을 준비해보았습니다. 한번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한 7년 정도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집사입니다. 7년 정도면은 굉장히 오래 키우신 편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는 제 딸들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가슴으로 나와서 혹시 지갑으로 키우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이제 반려동물 되게 많은데 어떻게 고양이를 키우게 되셨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일단 고양이과 애들을 좋아하긴 했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막 사자, 호랑이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또 같은 과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좋아하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언젠가는 키워야지 하고 있는데 섣불리 못 키우고 있다가 친구가 고양이를 이제 데리고 있었는데 집에서 못 키우라고 한 거죠. 네네. 내가 다리도 좀 안 좋고 불편한 상태여서 분양도 안 될 것 같고 이래서 그럴 거면은 내가 키우겠다 이렇게 해서 용기 내서 데려오게 된 거죠. 그러면은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키운 게 아니고 다른 가정에서 적응된 상황에서 다시 이제 분양이 된 거네요. 첫째 같은 경우는 고양이 분양하는 데인가 하여튼 뭐 애 낳고 하는 그런 데 있다가 저도 전해 들은 거라서 이제 네네. 뭐 1살 정도 때 제가 데려왔는데 이미 애를 낳은 경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상태였고, 둘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첫째만 키우고 있었는데 이제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자기 동네 하수구 있죠. 사람도 못 들어가는 깊이에 네네. 새끼, 진짜 갓 태어난 새끼가 한 이틀째 울고 있다. 거기에 갇힌 거예요? 네. 그래서 구조하러 가자. 내가 키우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구조를 해서 키운 거죠. 걔는 거의 한 일주일밖에 안 됐을 정도 크기에 제가 데려와서 키우게 된 거예요. 고양이들도 성격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엄청 달라요. 혹시 첫째 고양이와 둘째 고양이의 성격적 차이 되게 궁금합니다. 첫째는 사람을 겁내질 않고 너무 좋아해요. 심지어 우리 집에 정수기 아저씨가 필터 교체하러 와도 그 사람한테 가서 막 부별. 와, 완전 개냥이네요. 완전 개냥이고 막 제 친구들이 와도 막 겁 없이 가서 막 애교 부리고 있고, 막 둘째는 애교는 많은데 애가 겁이 세상에서 제일 많아요. 아, 정말요? 사람이 오면 침대 밑에 숨어버리는 스타일. 저희 아담이랑 타니도 정말 성격이 다른데요. 저희 아담이는 사람을 엄청 좋아하는데 강아지를 싫어해요. 우리 타니는 정말 너무너무 순해요. 저도 두 마리를 키우면서 와, 진짜 이렇게 성격이 다를 수도 있구나 이걸 많이 느꼈거든요. 다 사람마다 다르듯이 동물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고양이를 입양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대요. 혹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생김새가 깡패입니다. 너무 예뻐요. 이거는 양반양이긴 한데 네. 애교는 또 엄청 많거든요. 이게 저희 집 고양이들을 기준으로 하면은 제가 집에서 딱 들어오잖아요. 나와서 막 뒹굴고 난리가 나요. 그렇게 반겨줘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예전에 제가 살았던 집은 제가 이제 창문이 있었어요. 옷방에. 네네. 그 창문으로 보면은 제가 주차하는 위치가 보여요. 차를 대고 있으면 고양이 두 마리가 창문에서 저를 보고 있다가 제가 차에서 내려서 집 쪽으로 걸어오면은 토다닥 뛰어와서 문 앞에 있어요. 좀 과장하시는 거 이게 아닌가요? 진짜 팩트예요. 진짜 팩트. 와, 정말요? 이렇게 똑똑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계속 와서 막 배를 막 까고. 어떻게 안 키워요? 와, 힘든 하루를 보내고 그렇죠. 퇴근했을 때 아이들이 그렇게 반겨주면은 정말 마음이 다 사르르 녹을 것 같아요. 초보 집사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인데요. 네. 혹시 고양이를 입양하기 전에 먼저 구매해야 될 물품들 뭐가 있을까요? 무조건 필요한 게 일단 사료겠죠. 밥을 먹어야 되니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에요. 사료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네네. 너무 별로인 것만 좀 걸으면 되지 않나. 체향만 거르자. 어느 정도 유명하고 오래된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사료에 대해서. 힐스나 네. 로얄캐닌이라든지 뭐 다양한 브랜드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애들은 뭐 엄청나게 좋을 것도 없겠지만 엄청나게 나쁠 것도 없다. 나빴으면 그 브랜드들이 그렇게까지 세계적이 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맞아요. 네, 이렇게 유지가 될 수도 없었을 것이다 해서 그런 브랜드들을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양이들이 안 먹을 수도 있으니까 뭐 조금씩 처음에는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화장실을 고양이들은 모래를 써야 되기 때문에 모래를 무조건
무조건 사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모래를 살 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두부 모래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에 편하게 썼어요. 왜냐면 화장실 변기에 버려도 되고 하니까. 근데 둘째가 거기에서 변을 안 누는 거예요. 또 고양이들마다 좋아하는 네. 모래가 다른가 네, 보네요. 달라요. 근데 확실한 거는 두부 모래 같은 경우는 고양이들이 다 안 좋아해요. 우리 집 고양이는 쓰는데 하는 거면은 저희로 예를 들면은 비데가 당연히 더 좋을 텐데 푸세식밖에 없으니까 그냥 푸세식을 쓰는 아,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네. 선택을 하게 되는 네. 두부 모래다. 그렇죠. 제 경험상에는 입자가 고운 것들고 작고 이런 것들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래를 쓰는데 모래도 고양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쓰면은 온 동네방네 이제 사막화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사막화라는 게 혹시 어떤 걸까요? 얘들이 그냥 모래를 막 이렇게 팔 때 먼지도 날릴 것이고 아, 네네. 모래를 묻혀 나와서 막 돌아다니고 이러는데 입자가 굵은 것들은 뭐 밑에 패드를 갈거나 이러면은 뭐 이렇게 걸러질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얇은 것들은 어떻게든 떠돌아다닐 거니까 네. 그거는 쓰면서 알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꿀팁이네요. 이거 키우기 전에는 전혀 모를 것 같아요, 정말. 그 다음에 이제 필수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캣타워. 수직 공간을 그렇죠. 마련해 주는 예, 거죠? 예.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네. 친구들한테 많이 듣는데 나 원룸인데 고양이 키울 수 있어? 우리 네네. 집 좁은데 이래도 되니까. 고양이는 강아지랑 다르게 강아지는 이 바닥을 영역으로 인식을 하는데 고양이는 이 수직적인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면 그것도 다 자기 영역이라고 느껴요. 그 본능 자체가 높은 데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밑을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원룸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캣타워를 특히 창가 쪽에 배치해 주시면 좋은 게 고양이들이 그 창문을 보는 걸 엄청 좋아해요. 아, 정말요? 그냥 사람으로 치면 얘들은 이게 팁인 거예요. 너무 귀엽네요. 요즘 뭐 강아지나 고양이가 좋아하는 유튜브 틀어주고 이러는데 뭐 자연 환경 보는 그렇죠.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입양하기 전에는 몰랐던 이제 고양이가 좀 키우기 어려운 점도 있을까요? 아까 제가 원룸에서 키우기 좋다라고 했는데요. 네. 마음가짐이 필요한 게 털과의 사투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 털이 많이 빠지는구나. 미쳤어요, 진짜. 말이 안 돼요. 이렇게 한번 아이고 귀여워하고 쓰다듬잖아요. 네. 그럼 여기가 갑자기 털이에요. 손에 털이 다 나와요. 얘가 걸을 때마다 털이 거의 떨어진다고 보면 되고 검은 옷이 그냥 다 털로 뒤덮여 있을 정도로 털이 너무 많이 빠져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품종에 상관없이 모든 고양이가 털이 그렇게 잘 빠지는 거예요? 제가 키우는 종이 샤미랑 코리안 쇼테어라고 하죠. 아, 코숏 이렇게 네네. 키우는데 얘들은 이름부터 쇼테어잖아요. 그래도 미친 듯이 빠져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장모종을 키우면은 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타니도 이중모거든요. 그래서 털갈이 시즌에는 정말 집안 곳곳에 타니 털로 도배가 돼요. 빗질을 자주 해주고 그리고 이제 털을 조금 짧게 깎이죠. 근데 고양이들은 보통 이제 미용도 안 하고 목욕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털을 좀 더 관리하기가 어렵겠네요. 고양이가 그 털 미용을 안 하는 게 강아지는 놔두면 계속 길잖아요. 네네. 털이. 얘들은 안 길어요. 지네가 정한 길이가 되면은 빠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아. 빠지고 새로 나고 계속 빠지고 새로 나고 이걸 반복하는데 1년 365일 털갈이를 해서 빠지니까 네. 청소가 엄청 빡세고 해도 좀 힘들죠. 또 이제 알아야 될 게 네. 저도 요거는 뭐 해결하지 못한 문제인데 네.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잖아요. 강아지랑 다르게 고양이는 독립적인 동물이라서 외로움을 덜 탄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키워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주인밖에 모르는 바라기인가요? 그냥 외로움 엄청 타는 애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 혼자 키울 때도 그게 마음에 걸려서 네네. 한 마리가 더 있으면 괜찮겠지 했는데 그냥 외로움 탄 2마리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강아지들도 네. 그래요. 절대 같이 안 놀지 않아요? 같이 놀기는 많이 놀아요. 오, 근데 그래요? 이제 제가 있으면은 저를 엄청 놀아달라고 둘이서 난리를 치는 거죠. 귀여워. 근데 요새 이제 또 물가가 오르면서 현실적으로 돈도 좀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강아지는 한 달에 보통 얼마 정도 드나요? 저희 근데 아담이랑 타니한테는 사료밖에 안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저랑 비슷하네요. 근데 저희는 간식들도 애기들이 시중 간식을 안 먹어요. 닭가슴살, 황태 찐 거 이런 거 집에서 한 그런 간식들 있잖아. 건강 간식들 그런 것만 좋아하지 막 동결건조 이런 것도 거의 안 먹어가지고 사실 되게 좀 거저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애들이 잘 먹긴 하는데 제가 잘 안 주는 편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요즘 사료값이 많이 올라서 사료를 한 달에 한 6만 원 정도 2마리다 보니까 키우는 거 쓰는 것 같고 모래도 한 달에 한 3, 4만 원 쓰는 것 같고. 아, 모래값이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예,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이것도 아. 사실 어디까지 쓰냐인데 쓰다 네네. 보니까 그 정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다행인 건 아직 병원을 갈 그건 아니라서. 건강한가 보네요, 다행히. 네, 근데 가보셔서 알겠지만 병원비가 진짜 비싸잖아요. 그쵸. 그냥 갔다 하면 10만 원. 네. 건강검진하면 뭐 3, 40만 원 이러잖아요. 네. 피 뽑고 잘 모르겠다는 말 듣는데 15만 원 들잖아요. 내 병원비보다 비싸다니까요. 네. 솔직히 내 병원비는 아깝더라도 우리 애기들 네. 병원 어떻게 안 보내요. 아프다 그러면 맞아요. 치료해야죠. 근데 그런 생각도 해요. 얼마까지 쓸 수 있을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혹시 저희 리브펜 영양제를 급여하고 계시는 게 아닌지 아, 조심스럽게 좀 여쭤봅니다. 급여하고 있죠. 오, 그럼 어떤 영양제 지금 급여하고 계세요? 유산균하고 가끔씩 이제 또 다른 거 종류별로 한 번씩 바꿔가면서 먹이거든요. 제일 많이 먹이는 건 유산균이고 네. 저도 처음에는 이제 건사료에 뿌려서 줬는데 안 먹더라고요. 네네. 그래갖고 간식이랑 주니까 이제 배가닥해서 잘 먹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100% 영양제 때문에 괜찮다라고는 네네, 하진 그럼요. 않지만 분명히 1%도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예, 다양한 사료 중에 건사료로 장착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네. 귀찮아서요. 아. 근데 실제로 내가 직장 생활 하면은 정말 손이 덜 가는 게 최고예요. 그렇죠? 그렇고 화식은 제밥도 못 해먹는데 사실 불가능이고 습식과 이제 건사료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 얘기부터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고양이를 자율 배식으로 해줄 거냐 아니면 때마다 밥을 주는 시스템으로 갈 거냐로 가야 되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야근도 많고 일찍 나가는 게 워낙 차량이 있고 하면 불규칙적이다 보니까 네네. 이거를 때 맞춰 줄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자율 배식을 해줘야 됐고, 근데 습식 같은 경우는 밖에 오래 나와 있으면 상하니까 건사료를 이제 항상 풍족하게 주는 자율 배식을 실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도 건강한 거 많이 먹는 것보다 적당히 이제 먹는 게 몸이 좋다고 하는데 네. 얘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그 건사료들을 계속 무한으로 제공받으면 과식은 안 하겠다. 근데 오히려 항상 네. 내가 먹고 싶을 때 네.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과식을 안 해요. 그래서 애들이. 그래서 저희 집은 자율 배식으로 건사료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이제 고양이를 되게 아끼는 친구는 막 습식도 네. 자주 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습식이나 화식은 그 수분량이 많잖아요. 고양이들은 물을 잘 안 먹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이런 수분을 억지로 채우기 위해서 그런 사료들을 이제 급여하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음수량은 평소에 어떻게 챙겨주시는지 궁금하네요. 또 제가 복 받아서 그런데요. 네. 저는 그냥 동그란 고양이용 그릇에다 물그릇에다가 그냥 한 2개 떠놓고 가거든요. 정수기 물. 네. 잘 먹어요. 애들이 근데 들어보면은 되게 효녀인 것 네, 같아요. 네. 제가 아는 이제 집사님 중에 한 분은 고양이가 물을 잘 안 먹어서 집안 곳곳에 이런 고양이 정수기를 설치해 둔다고 하더라고요. 네. 고양이들이 정말 뭐 흔하진 않지만 1년에 한두 마리 정도 펫페어에서 보게 되는 것 네. 같아요. 혹시 고양이들도 산책을 시킬 수 있나요? 시키고자 하면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반대하고 제가 또 공부를 좀 했죠. 일단 첫째로 고양이는 영역동물이잖아요. 네네네. 한 번 밖에 데리고 나와서 거기를 자기 영역이라고 인식시켜주면은 네. 안 보면 스트레스 받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고양이들이 겁이 오히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저희 집 고양이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 친구가 저희 집에 개를 데리고 온 적이 있었는데 네네. 놀래가지고 진짜로 막 뛰댕기다가 저희 집 TV도 부수고 그랬거든요. 어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책 나갔다가 큰 개라도 보거나 이래버리면 네네네. 팍팍 튀어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뭐 그런 말도 들었어요. 애들이 너무 유연하다 보니까 하네 쓰고 또 빠져나가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도 들어서 어지간하면은 안 시키는 게 서로 좋지 않나.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혹시 그 고양이를 이제 처음 입양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신 말 있으실까요? 너무 그 입양을 사실 망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주변에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걸 찾아보고 뭐 하시다 보면은 뭐 캐딜도 사고 뭐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저걸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쟤처럼 예쁘게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네네.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다 저는 주인 만족이라 생각해요. 고양이는 사실 캣타워도 이게 왜 비싼 캣타워인지 모르고요. 옷을 입혀도 이게 왜 비싼 옷인지 모르잖아요. 걔들이 어떻게 알 거예요? 이게 뭐 얼마짜리인지. 네네. 사실 그거보다 이제 얘들이 원하는 건 주인이 한 번이라도 더 같이 놀아주고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주는 걸 원하는 건데, 그럴 뭐 마음만 있다면은 뭐 경제적인 거나 뭐 다른 거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말고 쫄지 말고 그냥 키워보셔도 될 것 같고, 다만 키우기 전에 저는 이제 중간에 파양하는 걸 되게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이라 그런 책임감만 좀 가지고,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털이라든지 이제 고양이들도 외로움을 타는 동물인지 그런 것만 각오를 하고 키우시면은 딴 거는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7년차 고양이 집사분 모시고
모시고 이제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반려동물 고양이를 이제 키우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 그리고 키우면서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리브펫의 임효빈이었습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